요즘에는 제가 에세이를 좀 읽고 있어요. 최근에 올렸던 박한평 작가님의 노래를 듣다가 네 생각이 나서도 어떤 위로의 에세이였다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책은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이 나를 사랑하는 연습은 총 파트가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주변에서 나를 사랑하는 연습, 사랑에서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사랑하는 연습.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출판사는 부끄럼 출판사고요. 작가는 정영욱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과연 어떤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될지. 아무래도 이런 책들이 참 읽으면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고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앞모습보다는 뒷모습을 신경 씁니다. 길을 지나가던 도중 익숙한 목소리인 누군가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혹시 나를 불러 세우는 건 아닌가 싶어 뒤를 돌아봅니다. 뒤에선 몇 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대학교 친구가 반갑다는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연락 한 번 없냐, 서운하게. 요즘 뭐 하고 있어? 여기 사는 거야? 야,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야, 지나가는데 뒤통수가 딱 놓인 거 있지?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이것저것 묻곤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 후 조만간 밥 한 번 먹자는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갈 길로 돌아섰습니다. 나는 가던 길을 가며 생각했습니다. 내 뒤통수가 꼭 나와 같나 하고 얼굴을 보고 알아본 게 아닌 뒤통수를 보고 나를 불러 세웠다는 게 참 묘한 일인 것 같다고. 그래서 괜스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그 친구와 뒤끝이 좋지 않았다면 우린 서로를 알아봐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진 않았을까? 어쩜 뒤통수를 보고 알아봤다는 말, 내 뒷모습이 그래도 알아봐줄 만큼 그럭저럭 괜찮았다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과 연을 이어가며 나의 뒷모습이 안 좋게 비춰진 적이 있진 않았을까?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앞모습보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첫인상보다 마지막 모습이 깔끔해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기억해주기 때문입니다. 제목, 사랑은 없는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랑은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다. 없는 여유라도 내어주면서 맨 앞에 드는 것이다. 할 거 다 하고 뒤늦게 마음 쓰는 것이 아니다. 할 것들을 제쳐주고도 가장 먼저 마음 쓰는 것이다. 그것이 억지로 여유와 마음을 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도 바쁜 하루일지라도 생각이 나서 달려가게 되는 것. 잠깐만이라도 얼굴을 보고 싶어 하는 것. 전화해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싶은 것. 밥 먹을 시간인 걸 알지만 밥은 먹었는지 궁금해하고 내가 먹은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
예쁜 하늘을 보았을 때 찍어주었다. 너에게도 보여주고 싶은 것. 또 여유가 없기에, 마음이 힘들기에 더 보고 싶은 것. 기대고 싶어지는 것. 사랑 앞에서는 그 어느 핑계도 통하지 않습니다. 덜 사랑했는가, 더 사랑했는가, 그 차이로 여유와 시간이 줄어들기도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 차이로 마음의 여유를 더 내거나 덜 내거나 할 뿐입니다. 사랑은 다 쓰고 남는 여유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기 때문에 여유와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목, 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 예전에는 부모님 말이 다 옳은 줄 알고 법인 줄 알았지만 머리가 슬슬 커지면서 부모님에게 자신을 내세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흐름일 것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법적으로 성인이 되고 책임은 보호자가 아닌 스스로에게 있으며 판단은 내 지식으로부터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때론 부모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예전에야 그런가 보다 하고 수긍할 일도 나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큰 소리를 내게 됩니다. 의견 다툼은 내 머리가 커질수록 자주 일어납니다. 어떨 때에는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심한 때에는 그런 부모님과의 단절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더 이해해주고 존중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이 옳든 부모님의 생각이 옳든 사실 부모와 자식의 사이에서 어떤 것의 진이나 논리는 그다지 쓸모없는 것 아닐까 합니다. 다만 이제 좀 머리가 커졌으니까 혹은 그동안 참아 살아왔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의 의견에 크게 반대하고 나아가 홀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일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동의해주는 척 고개 숙여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일 아닐까 합니다. 지금 우리 세대의 모든 부모님들은 너무 큰 온도차의 시대를 겪어왔고 겪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기에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들은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였던 시대에 살았었고 지금은 네일샵을 다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나나가 없어서 못 먹던 시대에 살았고 지금은 초등학생 용돈으로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많고 또 쉽게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았으며 지금은 소수의 가족과 누구 하나 탈 없이 살아남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변화가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변화에 그들은 도저히 따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대는 너무 급성장해버렸고 그들은 그 변화에 적응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이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 우리의 생각에는 꼰대라는 생각이 들만도 합니다. 낡은 생각이라 여겨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그들의 낡음을 존중해 주세요. 그들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사고를 이해해 주세요. 나를 키워준 그들에 대한 최소의 예의를 갖춰주세요. 내가 어렸을 적에 저지른 철없는 행동과 이해가지 못할 행동들을 사랑이란 이름으로 눈 감아준 분들입니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를 사랑하느라 어쩔 수 없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지식이 아닌 진심이 오갔으면 합니다. 오해가 아닌 이해가 오갔으면 합니다. 무시가 아닌 존중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 꿈나라에 간 사이 나도 모르게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것처럼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전부 어른으로 향하고 있지만 산만큼은 언제까지고 꼬마처럼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꿈이 자꾸만 새어나와 그것을 침대에서도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삶을 축축하게 적실 만큼 꿈을 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와 삶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그런 삶을 살려면 조금 더 철이 없어지고 어리광 피우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때 있었잖아요. 꿈이 대통령이었던 적 다들 있었잖아요. 꿈이 유명한 운동선수였던 적 다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당장은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꿈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삶에 치여도 그것을 상상하며 불면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루리라는 희망을 품고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가볍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어나오는 꿈, 억지로 숨기고 닦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꿈처럼 아름답고 동화 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꿈과 당신이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목. 아직은 어려서 그런 거라고. 엄마는 언젠가 나에게 말했다. 지금은 싫어하는 것들이 나중에는 꼭 그리워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그때야 조금씩 어른이 되는 거라고. 엄마의 말이 맞았다. 어릴 때에는 엄마가 낮잠을 재우려는 게 그렇게도 싫었는지 자기 싫다고 떼를 쓰던 시절이 있었다. 김치를 먹으라고 내 흰밥 위에 신김치를 올리는 게 왜 그렇게 싫었던지 밥상에서 온갖 짜증을 냈던 적도 있었다. 라면 말고 밥 좀 먹으라고 반찬을 내주며 잔소리하는 엄마를 무시하고 라면 봉투를 뜯고 냈다. 엄마와 나의 사이 말고도 나의 시절, 그 시절엔 싫은 것들이 참 많이 있었다. 버릇이 못됐다고 혼내는 호랑이 선생님도, 자꾸만 옷을 훔쳐 입는 동생도, 술을 먹고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는 아빠의 주정도. 뒤돌아보니 그런 것들은 전부 그리운 것이 되어 있었다. 낮잠의 여유도, 엄마 김치의 신맛도, 집밥의 따뜻함도, 선생님의 가르침도, 동생과의 다툼도, 아빠의 주정도. 전부 싫어했던 것이지만 어느새 그리워하고 있더라. 언제부터라고 딱 말할 순 없지만 하나 둘 천천히,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그리워지는 것들이었다. 그런 것들을 두고 지금의 나를 생각하면 아직은 어른이 되기 싫었다. 나는 어린 꼬마처럼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듯 울먹이며 이야기한다. 지금의 난 예전처럼 싫어하는 것이 너무 많은데 그것들은 시간이 지난다 해도 그리워질 것 같지가 않다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하기 싫은 일도, 나를 아프게 하는 말도, 또 자꾸 꼬이는 상황도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 그리워질 것 같지가 않다고. 언젠간 다시 보고 싶겠지, 듣고 싶어지겠지 하면서 견딜 수가 없다고. 지금 내가 싫어하는 것은 영원히 싫어할 것 같고, 내가 힘든 것은 영원히 힘들 것 같다고. 엄마가 언젠가 이야기했잖아. 싫어했던 것들이 꼭 그리워지는 때가 있을 거라고 말이야. 그때가 되면 조금씩 어른이 되는 거라고. 그럼 엄마, 어른이 돼서도 싫은 것은 어떻게 해야 해? 난 이렇게 싫어하는 게 많은데, 그래서 힘든데, 어떻게 해야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싫은 것도, 힘든 것도 너무 많은데, 고쳐질 생각을 안 해. 아직도 내가 어린 애라서 그런 거라고. 조금만 지나면 금세 그리워질 거라고 말해줘. 아직은 어려서 그렇다고 말이야.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다 지나가면
그리워질 것들이라고 말이야. 그래야, 그래야 내가 조금이라도 숨 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엄마.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정영욱 작가님의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라는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연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친구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항상 이 인생의 주체에는 음, 나라는 사람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중심에 있으려고 하다 보면은 당연히 나 자신, 나 스스로를 사랑해야겠죠.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주에 좀 더 재미있는 유익한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